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목포 문화재거리 일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손혜원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장에게 받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조카와 지인 이름으로 부동산 21채를 사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검찰 수사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재판을 통해 목포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이르면 내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와 별개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4살 배기 아들의 사망과 관련해 고유정을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던 현 남편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의 시신을 훼손한 날 외식을 하고 노래방까지 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매뉴얼을 무시한 물 공급과 안일한 초동 대처가 결합된 인재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년 넘은 상수도관 내부를 제대로 청소하지도 않는 등 위생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의원과 주변 인물이 목포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목포시에서 개발정보 보완문서 2건을 받아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는 손 의원의 해명을 뒤집는 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은 일부 부동산은 손 의원이 조카의 이름을 빌려 산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손 의원의 투기 의혹 수사 결과와 그 파장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전남 목포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손혜원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목포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 자료를 확보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손 의원이 이를 이용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등의 명의로 매입했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토지 3필지와 건물 2채는 조카 명의를 빌려 사들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매매 대금의 원천, 취등록세의 원천, 출처가 모두 손혜원 씨의 자금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차명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부패방지법을 적용했습니다. 또 조카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차명 거래했다며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손 의원의 보좌관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목포에서 사들인 부동산과 관련해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몰수 대상은 재판 과정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검찰은 지금 보신 대로 손혜원 의원이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공무상의 비밀을 알아낸 뒤에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보안문서 2건을 목포시청에서 받아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서에는 구도심에 어디를 재개발할지 또 얼마나 정부 예산을 투입할지를 담은 것이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5월 손혜원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을 돕겠다며 당시 목포시장 등과 만났습니다. 이 목포 쪽에 무상가옥이나 일제시대 때 활용되었던 그런 건물들을 활용해서 발전시키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됐고, 당시 손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손 의원이 받은 자료에는 도시재생 사업 규모와 선정지역 등의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안 자료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도 목포시가 준비하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자료도 추가로 받았습니다. 당시 손 의원은 보안 자료를 넘겨받은 뒤인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 건물 21채를 매입하게 됩니다. 검찰은 당시 매입한 부동산이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도시재생구역에 포함됐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는 해당 보안 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내 목숨이라도 걸겠다면서 차명 거래는 절대 없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냥 조카에게 주었을 뿐이란 주장이었죠. 그런데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카의 이름을 빌렸고 이렇게 건물 2채와 땅 2필지를 개인적으로 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 남조카 명의의 부동산을 사실상 손 의원의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물색부터 실제 계약까지 손 의원이 결정했고 매매 대금과 수리 비용도 대신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조카는 부동산 거래 당시 군복무 중이었고 부동산 매입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이런 거를 쓸데없이 안 들어있는 일을 위해서 왜 공언하는 자가 느닷없이. 하지만 손 의원은 줄곧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제가 그 어렵게 사는 조카를 위해서, 걔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증여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못 믿죠? 그리고 제가 의원직도 걸고요. 제 전 재산을 건다고요. 차명 거래가 아니라는데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특기와 차명은 제가 싸울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손 의원은 조카 2명에게 증여를 했는데 왜 남조카만 문제 삼느냐고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조카 부동산의 경우 조카가 직접 운영하는 데다 손 의원에게서 빌린 매입 자금을 일부 갚은 기록이 있어 차명 부동산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올해 초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오래된 창고 건물을 골라 이렇게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목포 구도심의 문화재에 대한 애정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소였죠. 하지만 검찰은 이 창고를 포함해 그와 그 주변 사람이 매입한 부동산이 모두 정부 돈으로 환경을 개선할 구역 안에 들어있다고 보았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5개월 전 손혜원 의원은 이곳 목포의 오래된 창고 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허름하고 작은 창고의 내부를 공개하며 투기가 아닌 문화재 보호 차원으로 부동산들을 사들였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계획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샀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손 의원은 나전칠기 박물관을 목포로 옮기겠다고 설명해왔습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이 집을 보고 저는 너무 가슴이 설레고 그리고 큰 꿈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에 서 공연도 하고 리모델링은 이쪽이 좀 될 거고요. 자신이 모은 소장품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모았던 그 컬렉션이 한 곳에 있어서 나전칠기 박물관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목포 근대문화 거리를 살리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걸 보고 내가 재단이 들어와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제가 들어오면 남들도 따라 들어오지 않을까? 검찰 수사 결과 손 의원이 사들인 모든 부동산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부동산 개수는 언론 보도보다 많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손혜원 의원은 검찰 조사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강지혜 기자입니다. 손혜원 의원의 해명을 들으러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안 들어오시는데. 지역번호 별 수 있어요? 글쎄요, 지금 잘 안 오시려고 할 것 같아요. 손 의원은 검찰 발표 2시간쯤 뒤 SNS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밝혀지면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탈당 당시 검찰 조사에서 의혹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지만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오늘은 재판에서 밝혀지면 국회의원직도 사퇴한다며 사퇴 시점을 재판 뒤로 늦췄습니다. 오후 늦게 보도자료도 냈습니다. 검찰이 시세 차익 의혹에 대해 아무런 발표를 하지 못했다며 증거를 얻지 못했고 투기 목적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이 개발 자료로 판단한 보안 문서는 목포시가 세미나 발표를 위해 작성한 공개 문건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이 사건으로 주목을 받은 또 다른 의원이 있습니다. 손 의원을 두둔하기도 하고 손 의원과 공방을 벌이기도 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입니다. 검찰 발표 후 박 의원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강병규 기자입니다. 검찰의 손혜원 의원 기소 발표 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문건으로 자기 그리고 보좌관 등 관계자들이 부동산을 구입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는가. 목포가 지역구인 박 의원은 처음에는 손 의원을 두둔하다 비판적 태도로 바뀌었고 손 의원과 공방까지 벌였습니다.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목포 시민만 손해고 저는 섞이지 않겠다. 그거예요. 손혜원 의원을 지지했던 민주당 의원들. 투기를 위해서 샀다기보다는 이쪽이 문화알바끼죠, 문화알바. 재산이고 직이고 국회의원직이고 다 걸고 하겠으니까 나는 그 진정성에 나는 동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손 의원 기소 소식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당은 손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제 지명된 검찰총장 후보자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를 보이콧해 왔지만 윤석열 후보자 인사청문회만큼은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검찰 내 1위인 후보자 부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성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65억 9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이 가운데 예금 2억 1천만 원만 윤 후보자 본인 소유고 나머지 63억 원은 2012년에 결혼한 아내 김모 씨의 재산입니다. 김 씨는 예금과 주식 49억 7천만 원과 12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소재 복합 건물, 2억 원 상당의 경기 양평군 소재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부인의 재산 증식 과정이 더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전시기획업체 대표인 김 씨는 2017년 비상장 주식에 20억 원을 투자했다가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후 투자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알려져 내부자 거래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장모 최모 씨가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남아 있습니다.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글쎄 국감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게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장모의 송사에 윤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도 검증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자극적인 표현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빗댔다고는 하지만 깡패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직으로 밀려나갔던 그가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한 것을 보복 수사로 규정해버린 겁니다. 박민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후보자의 과거 인터뷰를 공개하며 윤 후보자를 깡패에 빗댔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왜 검사입니까?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하며 했던 윤 후보자의 발언을 인용해 윤 후보자가 보복 수사를 해왔다고 비판한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정치 보복을 통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포 사회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보입니다. 국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은 윤 후보자를 낙마시키겠다며 인사청문회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겠죠. 원칙대로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법사위에 검찰 출신 의원을 배치해 검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요청안이 국회에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정부는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 자료가 마련되는 대로 요청안을 보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민우입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관련 속보입니다. 고유정이 아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현 남편이 오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황급히 검찰 청사에 들어섭니다. 살인 피의자 고유정의 현 남편입니다. 고유정이 자신의 4살 배기 아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 13일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검찰에 처음 출석한 겁니다. 현 남편은 지난 3월 아들이 사망했을 때 이불은 물론
아래 깔려있던 전기장판에까지 피가 묻어 있었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현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현 남편은 아들이 사망한 날 아침 고유정은 이미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고유정은 장례식장에 들르지 않았고 그 사이 집을 깨끗이 치워놨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현장을 은폐했다는 주장입니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의 활동 일지에도 아이의 코 주변에 출혈 흔적이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검찰은 현 남편과 주변 인물을 상대로 아들의 사망 원인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현 남편은 자신을 수사한 경찰의 태도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경찰이 지난 3일 조사를 마친 자신에게 제주도 현지인들이 가는 유명한 갈치 요리집이 어디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 남편 말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집으로 돌아온 고유정의 생활 어땠을까요? 현 남편은 범행을 저지르고 돌아온 당일 외식을 하고 노래방까지 갔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29일 시신 일부를 경기도 김포 아파트로 옮긴 뒤 이틀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했습니다. 거주지인 충북 청주로 돌아간 것은 31일 오전 9시쯤입니다. 그런데 고유정은 범행 직후에도 태연하게 현 남편과 데이트를 즐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 남편은 고유정을 병원에 데려가 오른손을 치료받게 한 뒤 외식을 하고 함께 노래방도 갔다고 말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현 남편은 고유정이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으려다 다쳤다는 고유정의 주장을 믿었습니다.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람이 아니죠. 뼈 조각이라도 하나 찾으려고 하는데 노래 부르고 있었다는 게 정말 용서가 되지 않죠. 경찰의 부실 수사도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고유정이 범행 장소인 제주 펜션을 오가는 CCTV를 유족들이 찾은 데 이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이자 수면 유도제의 일종인 졸피뎀도 경찰이 아닌 현 남편이 찾아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 15일 경기 김포의 소각장에서 전 남편의 뼈로 보이는 물체 40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일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유해 발견 소식을 발표했지만 동물뼈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YG 엔터테인먼트 마약 파문 소식입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은 가수 비아이를 먼저 불러 조사한 뒤 양현석 전 YG 대표 프로듀서의 협박이나 범죄 은닉 의혹까지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염정원 기자입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은 가수 비아이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경찰 조사에서 비아이에게 마약을 주었다고 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한모 씨가 해외에서 언제 귀국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비아이부터 조사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비아이가 대마초와 LSD 등을 구입하거나 복용했는지 밝히는 건 기본. 비아이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프로듀서가 비아이의 마약 투약을 알았는지, 또 한 씨에게 기존의 경찰 진술을 뒤집으라고 종용했는지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씨 주장대로 양 전 대표가 한 씨에게 불이익을 언급하며 진술 번복을 강요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현석 씨의 지위를 고려하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양 전 대표가 비아이의 마약 투약을 알고도 고의로 감추려 했다면 범죄 은닉죄나 증거인멸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아이 조사가 양 전 대표로 향하는 경찰 수사의 출발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해외 체류 중인 공익제보자 한 씨도 귀국하는 대로 조사 일정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BY 마약 사건의 제보자 한모 씨는 3년 전 양현석 전 대표가 경찰에선 엄마가 변호사를 선임해줬다고 하라며 거짓말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수사경찰도 변호사에 대해 묻자 한 씨가 울음을 터뜨리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다고 채널A 취재진에 털어놨습니다. 여현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8월 22일 대마흡연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모 씨. 다음 날 YG 사옥으로 불려가 양현석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경찰에 소환된 한 씨 옆에는 이모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한 씨에 따르면 양 전 대표가 선임해준 변호사지만 경찰에는 엄마가 선임해줬다고 둘러대도록 했습니다. 한 씨를 수사했던 경찰은 당시 일반적인 의뢰인과 변호인 관계 같지 않았다고 기억합니다. 자기가 진술을 제대로 못했어요. 옆에서 계속 눈치 보면서 그래서 옆에서 계속 코치해주고. 한 씨가 체포됐을 때 털어놨던 BI 마약 투약 진술도 그런 식으로 뒤집혔다고 말합니다. 변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속사정을 묻자 한 씨가 울음을 터뜨린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너 이거 엄마가 하신 거 아니지? 그랬더니 선생님 미안해요. 자기가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미안하다고. 채널A는 양 전 대표와 당시 한 씨 변호사의 입장을 들으려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성접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업가들을 위해 유흥업소 여성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핵심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이른바 정마담으로 불리는 유흥업소 관계자를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여성은 양현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정마담을 상대로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마담은 일부 여성들이 식사 자리에 참석했지만 성접대는 없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강남에서 태국인 등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양 전 대표는 어떤 불법도 없었다고 반박하는 가운데 경찰은 당시 자리에 참석한 여성들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술이 나오면 양 전 대표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국인 사업가는 클럽 버닝썬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ผมคิดว่าการที่เขาดึงผมเข้าไปเนี่ยเพื่อให้เป็นเหยื่อของเหตุการณ์เบอร์นิงซันของซุงลีเนี่ยผม 경찰은 양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정마담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네, 광주의 원룸에서 10대 4명이 동갑내기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 앞서 보도해드렸죠. 구체적인 폭행 상황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어린 10대라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가사를 만들어 노래를 불렀고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동갑내기 김모군을 상습 폭행하다 숨지게 한 10대 4명. 김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도 빼앗아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돈을 뺏으며 김군을 조롱하는 랩을 지어 부르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김군을 폭행하는 게 이들에겐 놀이와 같았던 겁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때리는 것도 모자라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김군이 죽지 않았다면 폭행을 계속했을 거란 피의자들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런 진술과 폭행 장면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상해치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지만 살인죄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더라도 15년 이하 유기징역으로 감형됩니다. 하지만 법원 선고 시점에 가해자들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소년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피의자 1명은 이미 만 18세를 넘었고 나머지 3명은 올해 중 18세가 됩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더 어린 소년이 일으킨 황당한 사고입니다. 어제 저녁 대구 도심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초등학교 2학년생, 그러니까 만 7살 꼬마였습니다. 컴퓨터 게임으로 착각한 걸까요? 배우미 기자입니다. SUV 한 대가 도로 가운데서 갑자기 멈춰섭니다. 잠시 후 왼쪽 방향지시 등을 켜고는 오른쪽으로 돌진합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브레이크 등이 켜집니다. 사고 후 차 밖으로 나온 가해 차량 운전자는 키가 어른 가슴까지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입니다. 초등학생 안 될걸요, 내가 볼 때는. 덩치가 크거나 작고 아주 어린애라요. 이 아이는 인근 초등학교 2학년생이었습니다.
엄마 가방에서 몰래 차열쇠를 꺼내 아빠 차례에 몰았던 겁니다. 아이는 집에서부터 2km 넘게 운전해와 이곳까지 왔습니다. 아이가 운전하던 차가 도심 번화가를 지날 때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도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아이가 운전하니까 차가 비거리니까 그런 신고가 한번 들어보기는 했었어요.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에 아이의 발이 제대로 닿지 않아 빨리 멈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인명피해가 없고 사고를 낸 아이가 만 7살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더 이상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보험 가입자가 아니어서 사고 피해 차량과 운전자에게는 부모가 대신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이 나왔습니다. 물 공급 방향을 바꾸면서 물을 천천히 흘려보내야 했는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수도관 속 녹과 물때가 벗겨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2년 된 수도관을 청소하거나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물 속도를 조절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인천시가 수돗물 흐름을 무리하게 바꾼 걸 사고 원인으로 내놨습니다. 기존에 수돗물을 대던 정수장 점검으로 물 공급을 중단했고 반대편 정수장에 물을 끌어오면서 수돗물 방향이 바뀐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물의 공급 속도가 2배 넘게 빨라지면서 수도관 내벽에 충격이 생겼고 쌓여있던 녹물과 물때 등이 떨어져 붉은 수돗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방향의 변경으로 인한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천시가 매뉴얼을 지키지 않아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소하거나 바꾸지 않은 채 물 속도 조절로 노후 상수도관을 관리한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간을 세척을 해줘서 그 녹물을 제거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노후관에다 팩트를 두고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 인천 지역 상수도관은 1998년 매설된 이래 22년간 제대로 청소한 적이 없는 걸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 방류시키고 이걸로만 계속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대책도 없고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환경부는 뒤늦게 수도관 청소를 주기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붉은 수돗물 대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30년이 넘는 수도관은 14%가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수도관 대부분은 청소도 교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붉은 수돗물 전국 곳곳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박정석 기자입니다. 도로가 흙탕물에 모두 잠겼습니다. 차량은 침수됐고 인근 상가도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31년 된 상수도관이 터지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30년 넘은 상수도관은 적지 않습니다. 전국 상수도관 20만 9천 킬로미터 가운데 3만 킬로미터, 14%가 설치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인천 지역은 30년 넘은 노후관이 14.5%, 서울도 13%를 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자체들이 노후관을 교체한 비율은 0.7%에 불과했습니다. 수도관을 세척하거나 녹을 제거해 다시 사용하는 비율도 0.9%에 그쳤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 상수도관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죠. 적극적인 노후관 개량 대책을 수도 사업자와 국가가 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나아질 수가 없는. 노후 수도관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대책이 없는 한 제2, 제3의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잇따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틀 뒤면 평양을 방문합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김정은과 하는 정상회담을 활용하려는 듯한 타이밍입니다. 과거와 달리 국가 방문으로 격도 높였습니다. 시 주석의 예상 일정을 유승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찾은 건 3차례로 모두 친선 방문으로 불렸습니다. 전통적인 소중 친선 관계를 대르리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당대당 관계를 앞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수교 70년 만에 처음으로 시진핑 주석 방북을 국가 방문으로 불렀습니다. 습근평동지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리나라를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국가 대 국가인 정상 간 만남이라는 겁니다. 격은 높아졌지만 방문 기간은 가장 짧습니다. 역대 주석들은 길게는 12박 13일부터 짧게는 2박 3일간 평양에 머물렀지만 시진핑 주석은 1박 2일만 머무릅니다. 대신 극진한 예우가 예상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 영접을 나가고 곧바로 확대와 단독 회담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완성도가 엉망이라며 중단시켰던 집단 체조 인민의 나라도 일부 수정에 함께 관람하는 일정이 거론됩니다. 둘째 날에는 인민대학습당과 만경대 학생 소년궁전 등을 둘러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과 중국 모두 이번 방북을 대미협상 지렛대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은 무역전쟁, 북한은 비핵화협상 돌파구로 견고한 북중 동맹을 과시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4년 임기가 아직 1년 반이나 남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재선을 위한 선거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도 그의 대북 정책 그리고 중국 압박이 다음 선거 승리와 연결됐었는데 앞으로는 더 뒤섞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정아 특파원이 플로리다 현지에서 보도합니다. 출정식장 주변 도로를 점령한 천막들. 딸과 함께 켄터키주에서 왔다는 켈리안 씨는 이곳에서 밤을 지새울 생각입니다. When did you come here today? About 2:30. So why do you support Trump? Because he's keeping America safe. 실제 수용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3배 가까이 늘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전날부터 지지자들은 캠프를 하며 내일 선착순 입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성 지지자들의 열기는 뜨겁지만 플로리다는 최대 경합주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불과 1.4%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승리한 바 있습니다. Frankly, my opinion and many other people's opinion, Trump's appeal is all about racism. These people are terrified there's not going to be any white people left. 트럼프 어게인이냐 반 트럼프냐. 최대 승부처 플로리다 쟁탈전과 함께 2020 대선 대단원의 막이 오를 예정입니다.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범죄인 중국 송환법 연기라는 홍콩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낸 홍콩 피플 파워의 주역은 단연 10대, 2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질서 정연하고 평화롭게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홍콩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구급차가 나타나자 도심을 뒤덮은 시위대가 순식간에 절반으로 갈라집니다. 질서 정연한 행동에 SNS에서는 모세의 기적이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의 진압방패 앞에 홀로 앉아 명상을 했던 소녀는 비폭력 시위의 상징이 됐습니다. 이번 홍콩 시위를 평화롭게 이끈 주역은 10대, 20대의 청년들로 자유를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감이 이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습니다. We are not China. It's after using this policy, many Hong Kong people, especially our generation, will suffer very bad consequences. They want to voice out their opinions to the government and to strike for the freedom, and they want to make sure that the judicial system is not affected. 시위 도화선이 된 범죄인 중국 송환법은 무기한 연기됐지만 저항의 중심인 대학가에는 친중파 행정장관 물러가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This has led to controversies, disputes, and anxieties in society. For this, I offer my most sincere apology to all people of Hong Kong. 홍콩을 중국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가 계속되는 한 자유열망이 강한 홍콩 1020 세대의 저항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중국 내륙의 스촨성에서 어젯밤 규모 6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13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쳤습니다. 한밤중에 대피한 주민들은 이어진 여진 때문에 새벽까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哎呀，压得好凶！哎呀，好吓人哦！哎呀，房子都还在扭啊！哎呀，房子还在扭啊，灯儿吹得好凶哦！
비상계단 통로 곳곳은 금이 가 있고 부서진 벽돌이 흩어져 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10시 55분 중국 쓰촨성 이빈시에서 규모 6.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한밤중에 자다 말고 집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은 맨발에 옷도 걸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규모 6.0의 강진 이후 새벽까지 여진이 이어지면서 건물 70여 채가 완파됐고 최소 13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진앙 인근의 호텔이 붕괴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쓰촨성 구조당국은 소방관 300여 명을 급파해 무너진 건물에서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하는 한편 이재민들에게는 텐트와 간이침대 등 긴급 구호물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쓰촨성은 지진 다발 지역으로 2008년 규모 8.0의 대지진으로 9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2017년에도 규모 7.0의 강진으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을 더 매기는 누진제 1974년에 도입됐습니다. 정부가 TF를 만들어 개편을 논의했지만 일단 작년처럼 여름철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개편은 또다시 미뤘습니다. 김남준 기자입니다. 폭염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여론도 나빠지기 때문에 정부는 여름만 누진제를 완화하는 개편안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을 들어보니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전기요금 가지고 장난치는 누진제 완전 철폐를 주장합니다. 한국전력 온라인 여론조사에서도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 TF는 여름만 누진제를 일시 완화하는 일안을 최종 건고안으로 확정했습니다. 일안대로면 1,600만 가구가 7월부터 한 달에 만원의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습니다. 산자부 관계자는 온라인 누진제 폐지 여론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여론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진제 TF는 내년에 다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누진제로는 고소득 1, 2인 가구가 과도한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전 사장조차도 지금 보조금을 받고 있는 이런 현재 시스템입니다. 결국 정부의 여름철 전기요금 생색내기에 불합리한 누진제 개편 논의는 또 밀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 여름에도 시원하게 운동하려고 헬스장 다니는 분들 있죠. 할인 혜택에 장기 계약을 했다 낭패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에 그만둬도 환불해주지 않는 곳이 있는데 어떤 구제 방법이 있는지 이현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20대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 여름 일시불로 헬스장 1년을 등록했습니다. 한 달 시설 이용료는 5만 5천 원. 할인 상품이라고 해서 100 얼마짜리를 66만 원에 끊을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서 결제를 했거든요. 4개월 후 직장을 옮기게 돼 환불을 요청했지만 헬스장 측은 할인 전 기준으로 한 달 이용료가 18만 원이라며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위약금을 물게 돼서 어차피 소비자님께서 피해를 보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헬스장 피해 구제 신청 1,6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10건 중 9건을 차지했습니다. 등록할 때 일시불로 결제하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지만 할부로 결제하면 환불 거부를 당할 때 카드사에 결제 중단을 요청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용카드사의 잔여 할부금 지급을 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환불을 늦추거나 거부하면 헬스장과 카드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비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아침 출근길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빗길 운전의 필수품 바로 자동차 와이퍼죠. 사고 위험을 낮춰주는 최적의 와이퍼 교체 시기 언제쯤일까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크게 안전이랑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관리에 소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이퍼는 쓰기 불편해야 갈지 그걸 정기적으로 갈지는 않죠. 하지만 마모가 심해져 교체 시기를 놓치면 운전자의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이곳은 장마철 날씨를 재현할 수 있는 시험실입니다. 장마비가 내리는 상황을 가정해 분당 약 1리터의 물을 앞유리에 뿌리면서 각각 노후 와이퍼와 정상 와이퍼를 사용하는 운전자의 시야에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후 와이퍼와 정상 와이퍼를 작동시켜 보니 낡은 와이퍼는 유리창을 닦은 뒤에도 남은 물기가 많아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후 와이퍼의 성능이 떨어지는 건 유리와 맞닿는 고무가 부식됐기 때문. 와이퍼에 붙은 고무 부분을 만졌을 때 매끄럽지 않고 굴곡이 느껴지거나 삭은 부분이 보이면 교체 시기를 넘긴 겁니다. 와이퍼를 켰을 때 잔상처럼 물얼룩이 남거나 마찰음이 들려도 교체 신호로 봐야 합니다. 뽀드득 같은 소리가 나게 되면 사용을 많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이퍼의 고무 부분에 문제가 없는데도 앞유리와의 밀착감이 떨어지거나 작동을 하지 않으면 와이퍼를 고정하는 볼트가 헐거워졌는지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바다업 스타트업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선박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때가 많은데요. 이런 피해를 막는 신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선체가 파손되자 바닷물이 들이닥칩니다. 곧바로 잠수부들이 다가가 네모 모양의 판을 붙이자 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합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방수 장비입니다. 강한 자석을 선체에 붙여 파손 부위를 막는 원리로 해군과 해경 함정이 활용 중입니다. 지난 2014년 창업한 정광현 대표는 과거 10년간 선원으로 일한 경험에서 신기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안전사고라든가 화재, 오염사고 같은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들게 됐습니다. 물에 떠다니던 로프가 선박 추진기에 걸려 엉킵니다. 보통 선박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추진기를 작동시킬 때 동력을 잃고 전복될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 선박은 로프가 감기자마자 힘없이 절단돼 떨어져 나갑니다. 추진기 뒤편에 부착된 절단기 덕분입니다. 로프 절단기는 선박 추진기에 감긴 어망이나 해양 폐기물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동안 수입에 의존해온 로프 절단기를 국내에서 개발해 가격을 30%가량 낮춘 기업이 있습니다. 사고를 미연에 좀 방지를 해주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저희들 기업의 사명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의 신기술 덕분에 바닷길이 더욱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번엔 야구입니다. 한 이닝에 안타 하나 안 치고 5점을 뽑을 수 있을까요? 우리 프로야구에서 실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마냥 웃기는 어려운 진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빈 기자입니다. 3대0으로 앞서던 LG는 2회 말 악몽을 경험합니다. 선발 임창규가 연속 볼넷에 몸에 맞는 볼까지 더해 무사 만루 위기에 몰립니다. 긴장한 탓에 폭투로 실점하더니 또다시 볼넷으로 만루. 결국 임지섭으로 교체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볼넷 2개를 추가해 3대3 동점이 됐고 4구에 이어 또 볼넷으로 결국 3대5로 뒤집힙니다. 한 이닝 동안 4사구 8개는 25년 만에 나온 역대 타이 기록. 두산은 안타 하나 없이 5점을 뽑으며 관련 신기록을 썼습니다. 끝내기 낫아웃이라는 진기록도 펼쳐졌습니다. 연장 실패 말 2사 1삼루, LG 오지환이 삼진을 알리는 헛스윙을 합니다. 그런데 공이 옆으로 튀었고 포수가 1루로 깊이 던진 공이 빗나가며 승부는 끝이 납니다. 포수가 세 번째 스트라이크 공을 못 잡아 타자가 삼진 아웃되고도 살아있는 낫아웃 상황에서 악송구를 한 겁니다. 계속되는 프로야구 최초의 진기록, 단순 해프닝으로만 볼 순 없습니다. 공의 반발력 같은 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투수들이 재작년에 비해서 좀 편안함을 느끼고 던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웃지 못할 기록들이 속출하면서 팬들의 외면도 커지고 있습니다. 관중이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줄면서 프로야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글로벌 유통기업 애터미가 중견기업 기부사상 최고액인 100억 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했습니다. 박한길 애터미 회장은 이번 기부가 미혼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기부금을 미혼모 지원 체계를 만드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북한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구름대가 내려오면서 곳곳에 요란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서울 등 중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텐데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지역에 따라서 강수량 차이가 크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또다시 소나기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로 예상되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스레 오겠습니다. 비가 대기를 씻어내면서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수준 보이겠지만 일부 남부 지역은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또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돼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18도, 대구가 19도로 출발하겠고 오전에는 짙은 안개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낮에는 오늘보다 조금씩 더워지는데요. 서울 26도, 대전 29도, 대구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금요일 중북부를 시작으로 토요일에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나는 한 번도 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거나 남을 움직인 적이 없다. 존경받는 성직자의 말이 아닙니다. 목포 투기 의혹 때 손혜원 의원이 내놓았던 해명이죠. 하지만 오늘 나온 수사 결과에는 보안자료 입수나 부동산 차명 거래가 등장합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만 자신의 깨끗함을 극단적으로 자랑했던 말과는 너무 달라서 어리둥절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